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갤러리는 재계 인사들과 예술 애호가들로 북적였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공과 예술을 논하고 있었다. 벽에는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들이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고고한 품격과 함께 어떤 피로감이 엿보였다. 정은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수했지만 맑고 깊은 눈빛에는 남다른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미술 복원가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유명 갤러리의 초청으로 이 자선 경매에 참석한 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갤러리 중앙에 걸린 한 점의 그림에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응시하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시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드림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과거 한 여인을 지독히 사랑했지만 그녀를 잃은 후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었다. 은지는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지훈을 남몰래 짝사랑했었다. 하지만 지훈은 당시 부잣집 딸이었던 유미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은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지훈의 눈에는 오직 미진만이 보였다. 은지는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훈은 미진의 손을 잡고 연회장 안을 거닐고 있었다. 미진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에 대해 아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했다. 은지는 지훈의 옆에 선 미진을 보며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옆에 선 미진을 보니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지훈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은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은지의 낡은 드레스와 수수한 외모를 보고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그는 그녀가 이 자선 경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은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은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은지의 눈빛과 마주했다. 은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훈은 은지의 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진심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은지는 지훈의 멈춰선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지훈은 은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은지는 지훈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은지는 이지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유미진이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미진의 얼굴에는 은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대체 저런 여자랑 왜 대화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제 옆으로 와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녀는 은지의 낡은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지훈은 미진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미진의 무례함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미진의 집안 배경과 그녀의 아버지인 선우그룹, 유성철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지훈은 미진의 손에 이끌려 은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은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은지에게 얽매여 있었다. 은지는 지훈이 미진의 손에 이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미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지는 그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타라이트 그룹이라는 거대 IT 기업의 숨겨진 실세이자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젊은 여성 CEO였다. 그녀는 몇 년 전 가족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그 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재기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은지는 갤러리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유미진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은지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스타라이트 그룹, 기술 유출, 인수 합병 같은 단어들을 감지했다. 은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지훈이 다시 은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미진의 곁에서 벗어나 혼자였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여인은 제 선 상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낯이 익습니다. 혹시 어디서 뵙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마치 내가 잃었던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은지는 지훈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지훈 씨, 저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지는 지훈을 자신의 그림 앞으로 데려갔다. 그림은 흑백의 추상화였다. 그림 속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한 가족의 슬픈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다. 지훈은 그림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 그림이 갤러리에 전시된 어떤 작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슬프다는 것을 느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당신이 그렸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요. 은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훈 씨, 당신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훈은 그림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림 속 불꽃은 그의 기억 속 과거의 끔찍한 사고, 즉 그의 아내가 죽은 그날의 화재를 떠올리게 했다. 지훈은 그 사고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사고와 이 그림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그림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지훈은 은지에게 추궁했다. 은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지훈 씨,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었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을 밝히고 함께 복수하기를 바랐다. 그때 유미진이 다시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웠다. 지훈 씨, 대체 저런 여자랑 왜 대화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제 옆으로 와요. 미진은 비열하게 말하며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은지와 지훈의 대화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은지는 미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은지는 지훈의 곁을 떠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미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미진의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미진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은지를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가난한 소녀를. 정은지는 유미진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유미진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은지를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가난한 소녀를. 미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드러내며 은지를 비웃었다. 최은서, 네가 왜 이곳에 너 같은 게 감히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너희 집은 이미 다 망했고 네 아버지는 죽었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미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미진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유미진 씨, 저는 최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진은 은지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은지가 자신들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지훈이 은지에게 다가와 미진의 팔짱을 끼웠다. 미진아,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은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미진은 지훈에게 매달리며 소리쳤다. 지훈 씨, 이 여자는 최은서예요. 예전에 그 망한 집 딸 지금 우리를 협박하려 하는 거예요.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요. 지훈은 미진의 말에 놀랐다. 최은서라니. 그의 기억 속에는 흐릿하게 남아있는 가난하고 평범했던 소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눈앞의 은지는 과거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우아하고 기품 있으며 알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지훈은 은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읽으려 했다. 은지는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지훈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저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은지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은지의 가족을 파멸시켰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유성철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미진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최은서, 네가 어떻게 이곳에 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너희 집은 다 망했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유성철 회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은지를 향한 경멸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유성철 회장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성철 회장을 바라보았다. 유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의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의 말에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사병들에게 은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그때 민준이 은지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은 은지의 치맛자락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순수했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등장에 지훈과 미진 그리고 유성철 회장은 경악했다. 민준의 얼굴은 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은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지훈 씨. 은지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저런 더러운 계집애가 감히 지훈 씨 아들을 낳았다고. 지훈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지훈의 눈빛과 똑같았다. 지훈은 민준의 작은 얼굴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지훈은 은지에게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구했다. 은지는 조용히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지훈에게 건넸다. 민준의 손에는 희미하게 박힌 점이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손에도 있는 가족의 특별한 표식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손에 박힌 점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다. 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몰라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지훈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훈이 은지와 민준에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은지와 민준이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성철 회장은 사병들에게 은지와 민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날 정은지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냈고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지훈과 아들 민준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는 존재감을 가진 여성 CEO이자 민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훈은 은지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은지를 가난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인연으로 여겼다. 정은지는 이지훈의 아들 민준을 품에 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유미진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이지훈의 아내와 딸까지 희생시킨 진범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성철 회장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이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고 유미진과 유성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유성철 회장, 유미진 씨. 당신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까지 숨기고 파멸시키려 했어.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훈 씨 아들이라니. 저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지훈 씨 아들이라고. 그녀는 은지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성철 회장의 사병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은지와 민준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유성철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성철 회장은 과거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지훈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사고를 조작하여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유미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숨기고 그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훈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민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과 권력의 타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미진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은지는 유미진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 대한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을 품에 안고 유미진과 유성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유성철 회장, 유미진 씨, 당신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까지 숨기고 파멸시키려 했어.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훈 씨의 아들이라니. 저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지훈 씨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은지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성철 회장의 사병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은지와 민준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유성철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성철 회장은 과거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지훈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사고를 조작하여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유미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숨기고 그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훈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민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과 권력의 타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미진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은지는 유미진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은지는 이지훈과 함께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은 이지훈의 아들이자 그들의 과거와 얽힌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 이강우 아저씨는 외부에서 이들의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하며 은지와 지훈을 지원했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유성철 회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지훈과 은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드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이지훈과 은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민준의 존재를 이용하여 이지훈을 협박하고 민준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지훈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유미진은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 아니며 은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부정하여 이지훈의 가족을 파괴하고 은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부탁을 받고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유성철 회장이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했던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유미진이 민준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증거들도 함께 공개했다.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자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의 죄는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민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엄마의 슬픔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엄마에게 전달했다. 민준의 능력이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민준의 능력이 어떻게 엄마와 아빠를 위험에서 구하고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과 이지훈 그리고 은지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들은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과 이지훈 그리고 은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유성철 회장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은지는 이지훈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지훈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은지와 함께 유성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존재와 그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유성철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은지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유성철이 드림그룹의 유통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모든 것은 이지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유성철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지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성철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와 이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은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지훈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유성철은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이지훈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유성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지훈과 은지는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테크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지훈은 이 틈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이지훈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한 음모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유성철은 은지와 이지훈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은지와 민준 그리고 이지훈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지훈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은지는 유성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 유성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호 회장과 정은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유성철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은지의 용기와 이준호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준호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쌍둥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준호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유성철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지와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유성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준호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그룹의 유통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그의 범죄 내역,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유성철 회장이 어떻게 유미진과 최성민을 하수인으로 삼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유성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유성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지와 이준호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지는 유성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유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성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 최성민 지점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들은 엄마와 이준호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쌍둥이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은 드림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유성철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은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은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쌍둥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은지는 드림테크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 억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은지의 순수한 마음과 이준호 회장의 정의감이 쌍둥이를 구하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쌍둥이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지와 이준호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 병원 복되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서연은 낡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동동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샘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렬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인 7살 아들 김민주는 응급실 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민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지금 당장 복잡하고 값비싼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웠다. 서연은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냈고 모든 문은 그녀에게 굳게 닫힌 듯했다. 어머니 민준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1억 원이라니.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모든 곳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절망감이 서연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대로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민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병원 복도를 헤매다 우연히 한 포스터를 보았다. 이재혁 회장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만찬. 이재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억만장자였다. 그는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자 거대한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 만찬 회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재혁 회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다. 만찬 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의상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이재혁 회장을 찾았다. 그는 연회장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이재혁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는 이재혁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제발 저희 아들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민준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회장님만이 저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무릎 꿇은 서연과 그녀를 내려다보는 이재혁 회장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서연의 행동에 경악했고 그녀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여자 뭐야? 재혁 회장님한테 감히 저런 짓을 해. 추잡하게 돈을 구걸하네. 재혁 회장님이 저런 여자에게 흔들릴 리가 없지. 이재혁은 서연의 행동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비서가 서연을 끌어내려 했다. 이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 무례한 짓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재혁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회장님, 제발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사랑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강렬한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서연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삶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이재혁은 그의 비서에게 손짓하여 서연을 놓아주게 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의 아들을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화려한 풍경에 압도되었지만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차렸다. 이재혁은 서연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 아들의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저희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곧 중요한 파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나의 가족과 과거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파티에서 나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나의 연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기력은 당신 아들의 생명과 직결될 것입니다. 서연은 이재혁의 제안에 경악했다. 가짜 여자친구라니.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준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준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재혁은 서연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의 수술은 즉시 진행될 것이고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 나는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수술은 즉시 진행되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서연은 민준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아직 어렸지만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재혁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왜 그는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 단순히 과거의 인연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터였다. 파티가 다가오자 이재혁은 서연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소개하며 파티 준비를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서연의 수수한 외모를 보고 태민의 선택에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지시이기에 군말 없이 따랐다. 이재혁은 서연에게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게 하고 기본적인 에티켓과 대화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이 그저 보통의 여자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서연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다. 그녀는 비서실장과 함께 최고급 명품 거리로 향했다. 비서실장은 서연에게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들을 보여주며 이 정도는 입어줘야 회장님 체면이 서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드레스의 소재와 재단에 집중했고 그녀의 섬세한 안목은 비서실장마저 놀라게 했다. 서연은 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했고 비서실장은 그녀의 뛰어난 감각에 감탄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서연의 수수한 외모에 실망한 듯 보였다.
그들은 서연을 평범한 여자로 치부하며 대충 꾸미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형과 피부톤에 맞는 화장법을 제시했고 머리 모양도 스스로 결정했다.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워졌다. 이재혁은 서연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모한 그녀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이재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서연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 연인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민준이 무사히 수술을 마친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재혁과의 가짜 여자친구 계약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재혁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어떤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재혁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 파티에서 이재혁의 과거를 파헤치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재혁은 박서연의 놀라운 변신에 감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춰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파티에 참석한 자신의 가족과 옛 지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그의 약혼녀가 죽은 후 그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차갑게 변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혁은 서연이 자신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하여 그들의 궁금증을 잠재워 주기를 바랐다. 파티가 시작되자 이재혁은 서연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이재혁은 서연의 완벽한 모습에 만족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파티를 위해 서연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세상에, 저 여자는 누구지? 재혁 씨 옆에 저런 여자가 있었다니. 재혁 씨가 드디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네.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재혁은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는 이재혁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그의 고모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실세인 이정희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재혁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재혁이 자신의 약혼녀가 죽은 후 폐쇄적으로 변한 것을 못마땅해 했고 그가 빨리 결혼하여 후계자를 낳기를 바랐다. 이정희 여사의 옆에는 이재혁의 사촌 동생이자 그와 에이펙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태성이 서 있었다. 태성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이재혁을 향한 질투심이 가득했다. 이정희 여사가 이재혁과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혁아, 이분은 누구시니? 네가 이런 파티에 여인을 데려온 것은 처음 보는구나.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모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박서연 씨입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이정희 여사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정희 여사는 서연의 기품 있는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재혁이 내 취향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박서연 씨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아는 재계 인사 중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이정희 여사는 서연의 배경을 캐물으려 했다. 서연은 이정희 여사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텐데요. 서연은 이재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재혁은 서연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이태성이 서연에게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박서연 씨 미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당돌한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재혁이 형의 재산을 보고 온 것은 아니고요. 재혁이 형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태성은 서연에게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재혁을 향한 질투심과 함께 서연을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성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태성 씨, 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재혁 회장님과의 관계는 저희 둘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다. 이재혁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이태성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후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들, 특히 고모 이정희 여사는 그에게 빨리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강요했다. 이재혁은 그들의 강요에 지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는 서연에게 이 파티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연은 이재혁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이재혁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다. 회장님,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 있을 거예요.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이재혁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다. 그는 서연에게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때 연 회장 한쪽에서 박진우가 이재혁의 뒤를 캐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며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다. 서연은 박진우의 수상한 행동에 주목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재혁은 박진우가 그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박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이재혁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이재혁은 박서연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박진우가 자신의 과거를 캐고 있다는 서연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연 회장은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재혁과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 서연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수아는 연회장 중앙에서 박진우의 팔짱을 끼고 서연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심과 함께 태민을 향한 알 수 없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민이 여전히 자신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이재혁과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최성원. 그는 이재혁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재혁과 치열하게 다투는 인물이었다. 성원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혹한 야망과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과거 이재혁의 약혼녀가 죽은 사고와도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재혁아, 오랜만이구나. 네가 드디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정말 축하한다. 성원은 이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 말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지? 재혁이 형수님과는 많이 다른데. 성원은 이재혁의 약혼녀를 언급하며 그의 과거를 들추려 했다. 이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성원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파티장이기에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소개할게. 이쪽은 박서연 씨야. 그리고 성원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이재혁은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성원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성원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최성원 씨는 소문대로 언행이 가볍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 있었다. 성원은 서연의 당돌함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하하, 재혁이 형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꽤나 당돌하군. 그런데 박서연 씨, 혹시 재혁이 형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나? 그가 왜 그렇게 차가운 남자가 되었는지 말이야. 그의 약혼녀가 왜 죽었는지도. 성원의 말에 이재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은 성원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이재혁을 보호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성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성원 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죠. 당신이 아무리 과거를 들춰내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성원은 서연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그는 민서가 과거 이재혁의 약혼녀가 죽은 사고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하하, 과연 그럴까? 재혁이 형의 약혼녀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쩌면 이 자리에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성원의 말은 은근슬쩍 서연의 과거를 건드리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성원의 말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성원은 서연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성원은 이재혁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서연의 신분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이재혁은 성원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그가 서연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 씨, 신경 쓰지 마. 저런 자는 원래 저렇게 비열한 짓만 골라 하는 자야. 하지만 서연은 이재혁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성원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이 자리에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연회장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그녀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이재혁의 전 약혼녀 이수아의 약혼자였다. 진우는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며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수상한 행동에 주목했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재혁의 과거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박진우 씨가 당신의 과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뭔가 수상해요. 이재혁은 서연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 자는 원래 나를 견제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 자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박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이재혁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그때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의 병실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보살피고 있었다. 민주는 파티에 참석한 엄마의 모습이 담긴 뉴스를 보았다. 엄마는 이재혁 회장님 옆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엄마의 행복과 함께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강렬한 경계심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박서연은 이재혁의 전 약혼녀 이수아의 약혼자 박진우가 이재혁의 과거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박진우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재혁은 여전히 박진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최성원과 박진우는 이재혁과 서연을 향한 견제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성원은 이재혁의 사업적 약점을 들춰내려 했고 진우는 이재혁의 과거 사고에 대한 소문들을 흘리며 그를 흔들려 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권력 싸움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곁에서 그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박진우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연의 예민한 감각은 그의 대화 속에서 사고 보고서, 조작, 덮어라 같은 단어들을 감지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박진우는 이재혁 약혼녀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 사고를 조작한 인물과 관련이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박진우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알렸다. 이재혁은 서연의 예리함에 놀랐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 아닙니까? 박진우는 그저 저를 견제하려는 것뿐일 겁니다. 서연은 이재혁의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직접 증거를 찾아 이재혁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박진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서연의 요청에 따라 박진우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강우 아저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아 박진우는 이재혁 회장 약혼녀 사망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그곳에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즉 미래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서연은 이강우 아저씨의 말에 경악했다. 박진우가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니.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성철 회장이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하여 이강철 회장의 기억을 조작했던 것처럼 박성진 회장은 박진우의 죄를 덮기 위해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를 은폐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성원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재혁을 협박했던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재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박진우와 최성진의 음모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재혁은 박진우와 최성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까? 이재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저는 박서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박진우와 최성원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가족도 당신의 약혼녀처럼 그들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었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과거와 최은서의 딸이라는 진정한 정체를 이재혁에게 어렴풋이 암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이재혁은 서연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과거와 자신의 과거가 얽혀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서연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때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소식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재혁 회장님과 관련된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이재혁은 최성원과 박진우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전테크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사업 비리와 과거 범죄들을 낱낱이 파헤치려 했다. 서연은 이재혁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재혁을 도왔고 이재혁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최성원과 박진우가 과거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던 사고 보고서와 증거인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이 증거는 그들의 숨겨진 아지트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준과 서연은 이제 함께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재혁은 박서연의 도움으로 자신의 약혼녀 사망 사고의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최성원과 박진우가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원과 박진우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이재혁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재혁을 도왔고 이재혁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최성원의 숨겨진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재정 내역을 추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최성원이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성원은 바이오제네틱스라는 비밀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려는 끔찍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서연의 가족이 희생된 화재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성철 회장이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했다면 최성원은 바이오 제네틱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조작하려 한 거야. 이강우 아저씨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 민서와 이재혁은 최성원의 바이오제네틱스 연구실이 그의 개인 별장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별장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최성원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고 바이오제네틱스 기술을 완성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이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원의 별장 지하 연구실에 침투하여 바이오제네틱스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민서는 이재혁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이재혁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이건 나의 복수이자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이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이재혁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녀는 이재혁의 침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전테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이재혁에게 침투 기술과 위기 대처 요령을 가르쳤다. 이재혁은 뛰어난 학습 능력과 타고난 본능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작전 당일 밤 이재혁은 민서와 이강우 아저씨의 지원을 받으며 최성원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혁은 최첨단 침투 장비를 착용하고 그림자처럼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지하 연구실 문은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이재혁은 민서의 도움을 받아 센서들을 피하고 최성원의 홍채 정보를 해킹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최성원은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 그의 홍채 정보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민서는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젠장 최성원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민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재혁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이재혁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한쪽 구석에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금처럼 보였다. 이재혁은 자신의 머리핀을 꺼내 금이 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지지직 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금입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이재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홍채 인식 시스템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댔다. 시스템은 최성원의 홍채로 착각하고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재혁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구실 안에 가득 쌓여있는 바이오제네틱스의 연구 자료들과 함께 비윤리적인 실험에 사용된 생체 강화 장치들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증거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최성원의 경비원들에게 포착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침입자다, 당장 제압해.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지하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이재혁은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재혁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그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민서는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원의 별장 전체의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걸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이재혁은 그 틈을 타 연구실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가까스로 민서가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재혁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최성원은 자신의 별장에 전기가 끊기고 연구실이 털렸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서와 이재혁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박서연, 이재혁,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반드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최성원의 광기 어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이재혁은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최성원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재혁은 최성원의 비밀 연구실에서 탈출하여 민서가 기다리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최성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민서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재혁은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이재혁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그를 맞았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데이터 서류, 그리고 최성원이 언급했던 바이오제네틱스의 상세한 연구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최성원의 추악한 범죄와 그가 속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바이오제네틱스 기술을 이용한 인간 유전자 조작,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려는 끔찍한 실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 인멸까지. 민서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예요. 최성원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유전자를 짓밟았어요. 민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제 가족과 이재혁 회장님의 약혼녀,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최성원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재혁은 민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원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서와 이재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최성원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성철 회장은 감옥에서 민서와 이재혁의 행동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민서와 이재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성철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서와 이재혁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지시했다.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성원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윤리를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박준혁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민서는 강태민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 강태민은 민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갑시다. 당신이 밝히려는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연회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민서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최성원의 추악한 범죄와 바이오제네틱스의 모든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서는 기자회견장에서 최성원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바이오제네틱스 기술을 이용한 인간 유전자 조작 기록,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려던 잔혹한 실험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 인멸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까지. 특히 이재혁의 약혼녀 사망사고가 최성원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이성철 회장의 음모 때문에 벌어진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는 자신의 가족의 비극과 이재혁 약혼녀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연회장 바닥에서 희미한 틱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아저씨가 미리 설치해둔 폭탄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민서에게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알렸다. 민서야, 폭탄이다. 당장 대피해. 이강우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려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향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단상 위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었다. 모두 대피하세요, 빨리. 민서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재혁은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도 민서를 데리고 연 회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폭탄은 연 회장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폭탄이 그쪽에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민서와 이재혁은 연 회장 안쪽에 고립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쳐 민서와 이재혁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민서가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요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이재혁도 민서의 옆에서 요원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서와 이재혁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이성철 회장과 최성원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과 이재혁 약혼녀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마이크를 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성철, 최성원, 당신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당신들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할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연 회장 바닥에 흩뿌려졌다. 광경음과 함께 연 회장이 폭발했다. 민서와 이재혁은 폭발의 충격에 몸을 날렸다. 그들의 몸은 파편에 휩싸였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폭발 직전 이강우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수부대가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서가 던진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민서와 이재혁을 구출했다. 민서와 이재혁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